네, 가을이 다가올수록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장소를 직접 가보는 기행이 있어서 제가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가을만 되면 가슴 한쪽이 허전해지는 사람들이라면 주목해 주십시오. 바로 마음의 양식을 차곡차곡 쌓아줄 여행이 있습니다. 바로 길이의 인문학 프로그램인데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또 이렇게 가면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책에 대한 책을 쓰게 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책에 대한 어떤 무슨 그 배경이라든가 그런 거 내지는 아니면은 요즘 스토리텔링도 많잖아요. 얘기거리가 되게 들을 게 많을 것 같아요.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 가을만큼 어울리는 계절도 없죠. 저도 함께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오늘은요, 이 명찰이랑 간식만 있으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타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길이의 인문학은 도서관에서 추천하는 관련 도서를 읽고 떠나는 여행인데요.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인문학에 대한 건 관심은 있었는데 배우러 쉬는 기회가 없었어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것을 듣고 보고 배우려고 그래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면 그걸 그냥 그걸 써놓은 거나 이런 걸 읽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런 거는 또 듣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책에 나온 장소를 따라 떠나는 여행. 길이의 인문학은 귀로만 듣는 강의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인문학의 매력을 느끼고 재미를 찾아가는 것에 목적을 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가서 직접 본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색다르더라고요. 오늘 어떤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인문학 프로그램인데 역사 속에서 철학, 역사, 문학 이런 것이 주제가 되는 것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속에서 배운 책을 통해서 배운 그런 것들을 현장에 직접 가서 역사 속에 깃든 그 역사의 유물과 유적들을 직접 현장에서 보면서 감동을 더욱 느끼게 되고 문학을 보고 느끼고 배우면서 한번 문제점을 되새겨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주제는 우리 고장의 문화재부터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기획됐는데요. 워낙 인기가 좋아서 작년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올해 다시 신청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가을의 문턱 천녀고찰 영주 부석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현판에 태백산 부석사라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는 태백산이 옛날에는 태백사예요. 지금은 소백사입니다. 의상대사가 여기에 세웠을 때 호박을 씹으면 호박이 줄기가 뻗어나가가지고 끄트머리 가서 막 많이 생깁니다. 많이 달립니다. 그와 같이 알이 생기듯이 여기도 그런 인재가 많이 나는 곳이다가 종남 태백에서 따왔다 합니다. 책을 읽고 참여하는 인문학 기행. 하나라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은 이곳에서도 계속됩니다. 들으면서 적고 계시네요. 네. 이야기 들으니까 재밌으세요? 예,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부석사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를 상세하게 적음으로 해서 또 이렇게 더 각인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신라 문무왕 12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부석사. 영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유적지 중 하나인데요. 수많은 문화재들을 뒤로하고 계단을 올라 고즈넉한 부석사의 안양로를 지나면 책에서 많이 봤던 무량수전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둥을 한번 보십시오. 위아래 머리와 꼬리는 가늘고 허리가 배가 부릅니다. 저것은 이제 그 배흘림 기법입니다. 그런데 배흘림은 우리말로 달리 말하면 배불림 기법. 건물의 기둥에 이 허리 부은 배를 불렸다. 이유는 무게가 기둥의 허리에 쏠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 저 기둥의 허리를 일자기둥으로 평주기둥 일자기둥으로 했을 때는 하중을 못 견디고 저 기둥의 허리가 부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붕괴가 되어요.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지나치기 쉬웠던 문화유산들.
이번 기행을 통해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우리의 문화유산이 정겹고 친숙한 존재로 인생의 다가옵니다. 짐이 무겁잖아요. 자식 나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고 학교 시키려면요. 인생의 짐보따리가 무거우니까 쓰러지지 말라고 조물주께서 배럴일이 불린다는 걸 그걸 각종의 kum식을 하고 에어로빅을 해가지고 줄이려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나오는 거는 그게 음바르스아니고 조합니다. 하모니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후손들이 뭐라 하더라도 야들아 저 말 못하는 부스사의 무량수전 기둥도 배가 나오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배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적당히 나오면 괜찮아요. 삶에 바빠서 이렇게 역사를 돌아보거나 문학을 공부하거나 이 마음이 이 속에 잠재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막 끌어올리는 것 같은 뽑아내는 그런 힘이 있어요, 강의에. 그래서 제가 막 속으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희열이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절의 처마 하나하나까지 선조들이 그렇게 지었던 이유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부석사, 넘실거리는 산맥과의 조화를 생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범종로의 지붕선이 앞에 눈에 보이는 앞에 가까운 지붕선은 맞배 지붕인데 멀린 지붕선은 팔짝으로 곡선이죠. 그 왜 곡선을 두르느냐? 찬허리가 비산비하의 산들이 곡선을 이루는 것이 동해 바다의 잔물결 파도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넘실넘실 이렇게 춤추듯이 보인다. 그래서 앞에 있는 멀리 있는 지붕선은 곡선으로 조화를 이뤄놨다 이 말입니다. 도관사에서 배웠던 내용과는 좀 다르네요. 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인문학 기행의 묘미입니다. 부석사 하면은 최고 오래된 사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와서 듣는 거 보면 하나하나 전부 다 의미도 있고 늘 그냥 지나치기만 하다가 직접 보니까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와서도 설명할 수 있고 깊이 볼 수 있는 게 진정한 의미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봉화 가평리에 위치한 이몽룡의 생가 개서당입니다. 이몽룡의 생가가 있군요. 과거 영주에 속했던 봉화군 물리하면 가평리. 이몽룡으로 알려진 성 이성이 살았던 고향집으로 현재 그의 후손이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우리 집은 이게 지리상으로 부석사 비산줄기입니다. 한 번쯤 읽어봤을 춘향전, 그 이야기 속 진실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 와서 안 들어볼 순 없겠죠? 양반이 썽떠는 기생딸을 초장전에 데리고 살면서 아들, 딸을 놓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걸 갖다 춘향전에 내포를 시켰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바로 그대로 쓰면 작자도 죽습니다. 왜 양반 쌍님이 어떻게 했나? 홍일동전 쓰고 허기훈이 죽었잖아요. 양반 쌍님이 어떻고. 그런 결론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춘향전의 작자가 미상으로 됐고 또 우리 선조를 이몽룡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한 원인이 그거 있어요. 역시 소설과 현실은 좀 다르네요. 남원에는 춘향축제를 하고 하니까 이렇게 남원에 있는 줄 알고 그래 왔는데 여기 생가가 여기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고 또 바로 이몽룡이 가맹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그래요. 이 얘기 듣고 처음 알았다고 그래요. 개서당은 1613년에 지어진 조선 중기 사대부 가옥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랑채에 찾아오신 바깥에 사돈되는 어른이나 아는 친구분들이 안에 나무집 내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우상. 그래서 이걸 막아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래 문을 열면은 이 안이 안 보이도록 이래 막아놓은 겁니다. 가림막으로. 소설 속 인물이 살았던 집이라고 생각하니 일반적인 고택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책의 힘인 것 같더라고요. 소설에서만 봤던 집이잖아요. 네. 실제로 보셨는데 어떠세요? 소설 속에서 봤을 때는 현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 상상으로서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 생가에 와가지고 현장을 봤을 때 살아있는 생생함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 책의 흔적을 더듬어가고 책에서와는 또 다른 감동을 받는 것. 이것이 인문학 기행인데요. 오늘의 일정은 사시사철 푸름을 간직하고 올곧은 선비의 정신을 닮은 곳, 봉화의 금강송 소나무 숲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인문학 기행 아침부터 오후까지 함께 해보셨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늘 그냥 책으로만 보던 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그걸 설명을 듣고 하는 점에서는 훨씬 이해도 빠르고요. 그런 점에서 좋았어요. 기류의 인문학이라 그러면은 좀 생소한데 이런 어떤 옛 것을 찾는 걸로 인문학을 생각하면은 아주 좋은 인문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만족하신다? 아주 만족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문학. 길이에서 만난 인문학은 생각보다 어렵지도 낯설지도 지루하지도 않았습니다. 친근하고 재미있고 흥미롭게까지 했는데요. 여러분도 우리 지역에서 인문학 기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다녀온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제가 기행을 떠나기 전에 책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서 버스에서 급하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이 잘 기억이 날까 걱정을 조금 했는데요.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문화재를 보고 또 귀로 설명까지 들으니까 신기하도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행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구에서도 이런 인문학 기행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도서관에서 다른 주제로 길이의 인문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요, 세법 도서관에서 10월에 진행되는 길이의 인문학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신청이요 선착순 접수라고 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뛰어가셔서 접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권유리 리포터 생생하고 알찬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방금 권유리 리포터가 길이의 인문학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독서의 달을 맞아서 대구시의 각 도서관에도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에 도서관 많이 있으시죠? 그 각 도서관에서요 주말마다 독서 아카데미를 열거나 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요 다양한 책놀이들을 기획하고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가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 가을에 온 가족과 함께 도서관으로 나들이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